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주얼리들이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을 기념해 주길 바라며 오늘도 작은 공방을 지키고 있는 30대 주얼리 디자이너입니다. 저 역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영원을 약속하는 반지를 끼게 될 날만을 꿈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산산조각났고 저는 그 대가로 처절한 복수를 선물해야만 했죠. 1년 하고도 조금 더 전, 저는 지인의 소개로 조민성을 만났습니다. 이름 있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던 그는 해외 유학 생활 덕분인지 몸에 밴 듯한 세련된 매너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듯한 차분함이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젠틀함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금세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특히 저에게는 남들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이유로 지켜온 중요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전 순결이었죠. 이 문제로 과거 연애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기에 민성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민성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내 신념이라면 내가 당연히 존중해야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건 문제될 게 없어. 결혼 전까지는 서로 아껴주고 더 깊은 관계는 결혼 후에 만들어가자.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큰 다툼 없이 1년 넘게 예쁜 사랑을 키웠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준비가 한창일 무렵 민성 씨는 자신의 회사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 커플에게 저를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석훈이고 저도 민성 씨에게 종종 이름을 들었던 친구였죠. 석훈 씨는 남친이 다니는 회사의 사주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사주의 아들임에도 잘난 척하거나 하는 게 없고 오히려 소탈하고 수더분해서 사람이 참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친은 저에게 석훈 씨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친구다 라는 얘기도 종종 했었죠. 그리고 석훈 씨의 여자친구인 미애 씨도 제 남친이 소개해준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제 남친과 미애 씨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애 씨도 석훈 씨네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4명이서 보자고 했고 저도 말로만 듣던 석훈 씨와 미애 씨를 보게 되는 거다 보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인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그렇게 남친의 친한 친구인 석훈 씨,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이자 남친 학교 후배라는 미애 씨,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석훈 씨는 듣던 대로 유쾌하고 호탕한 성격이었고 남친과는 회사 동료지만 마치 오래된 중마고우처럼 친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애 씨였습니다. 미애 씨는 겉보기에는 날씬하고 굉장히 미인이더라고요. 말투도 조근조근하고요. 처음에는 저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성격도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와인이 몇 잔 들어가자 취한 건지 뭔지 저를 훑어보며 은근하게 평가하고 기분 나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민상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언니 사진도 많이 봤고. 아, 그래요? 네. 오빠가 여자친구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 저는 자랑할 게 없는데 뭘 자랑했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살살 웃으면서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운영하는 주얼리 공방 얘기가 나왔고 홈페이지 및 SNS도 보여주었습니다. 와, 이렇게 제품도 만드시고 따로 홍보도 직접 하시고 그러세요? 대단하시다. 따로 사람은 안 쓰시고? 사람까지 쓰기에는 인건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다 해야죠 뭐. 근데 감각이 정말 좋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제 제품 사진을 미애 씨도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언니, 근데 사진 잘 찍으신다. 이거 다 직접 찍으신 거잖아요. 사진을 따로 공부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그냥 유튜브 보고 이래저래 독학하듯이 해보고 있어요. 사진 기술 좋으시네요. 어쩐지. 민성 오빠랑 찍은 사진에서도 언니가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실물 보니까, 언니가 사진 진짜 잘 찍으시는 거 맞네요. 어쩜 그렇게 사진에는 날씬하게 나오세요?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뭐야 싶더라고요. 살살 웃으면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고 저를 까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포토샵 이런 것도 잘하시나 보다. 뭐, 기본적인 것 정도만. 저도 좀 알려주세요. 다리 좀 늘리고 턱도 좀 깎고 그러고 싶은데. 저 딱히 그런 건 안 해요. 어머 언니, 농담인데 왜 그렇게 발끈하세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예민하신가 보다. 하면서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나 싶고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 남친과 석훈 씨는 미애 씨 보고 왜 이렇게 장난치느냐 짓궂다고 웃고 있고요. 언니 좋아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푸근하고 편안한 스타일이 좋거든.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번호도 주고받고요. 저 민성 오빠랑도 오래됐거든요. 라는데 여기서 제가 발끈하면 저만 속 좁고 이상한 사람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색하게 네, 그래요 하고 번호도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고 집에 오는데 내내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그랬습니다. 미애 씨가 내 생각과는 좀 다르네, 사람이. 뭐가? 좀 여우가 같기도 하고 원래 저래? 에? 미애가 무슨 여우과야? 하면서 막 웃는 겁니다. 왜 웃어? 걔 완전 털털하고 그러지 않아? 그게 털털해 보여? 너랑 친해지려고 장난치는 거야. 걔 원래 좀 그래. 많이 친한가 봐. 대학교 때 선후배 사이였고 동네가 가까워서 이래저래 친했던 거지 뭐. 우리 과 자체가 두루두루 다 같이 친했어. 나는 그냥 걔가 뭐랄까 친동생처럼 느껴지더라고. 무슨 친동생까지. 그 정도로 그냥 친하고 격이 없다 그 말이지. 글쎄, 나는 이상하게 나 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애 아니라니까. 그냥 장난이야. 자기도 똑같이 장난치지 그랬어. 걔 그런 거 잘 받아줘. 그리고 만약에 걔가 자기한테 그런다고 느낀다면 아마 그런 걸 거야. 어떤 거? 옳게 생긴 신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무슨 신우야. 미애 씨가 뭐 진짜 당신 친동생도 아닌데. 말하자면 그렇다 그거지. 하여튼 걔 그냥 단순한 애고 한 번씩 생각 없이 말하기도 해.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악이 없다고. 원래 그런 애라고 웃으며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분명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미애 씨 편을 끝까지 드는 남친의 모습이 섭섭했죠.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얘기하면 쪼잔한 사람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았습니다. 또 남친 말대로 원래 그냥 그런 성격인 사람이니까 나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 앞으로 웬만하면 상종하지 말자,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그렇게 미애 씨의 말들에 불쾌한 감정을 느꼈나 생각해 봤거든요. 단순히 저를 인신 공격하거나 비꼬아서 그런 감정을 가졌던 건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미묘하지만 묘하게 저한테 적대감을 가진 것 같은 태도가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마치 자기 남자친구를 제가 뺏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자기도 남자친구가 있고 민성 씨는 제 남자친구잖아요. 그런데 뭔가 저에게 날이 선 듯한 모습이 보였기에 그래서 더욱 기분이 좀 묘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분명 어떤 느낌이 있었음에도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면 어떤 촉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도 한 번씩 찜찜한 일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친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주말에 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잡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된 거죠. 뭐지 싶었는데 남친은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 밤에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바쁘면 몇 시간 동안 폰 한 번을 안 보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SNS에서 우연히 미애 씨 계정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만났을 때 서로 다 같이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 보니까 연락처가 자동 동기화가 된 모양인지 미애 씨의 SNS가 뜨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미애 씨 SNS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고 싶었던 핫한 카페를 그날 갔다 왔더라고요. 어머, 여기 갔다 왔구나. 석훈 씨랑 갔다 온 건가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3일 정도 뒤에 남친 차를 탔는데요. 남친은 영수증 같은 걸 차에다가 막 넣어두거든요. 그날도 영수증 2개가 컵홀더에 처박혀 있었는데 저는 차에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두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며 그 영수증을 꺼내서 버리려고 열었죠. 그런데 문득 영수증을 보니 카페인 거예요.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그 핫한 카페 말이죠. 여길 갔다고? 언제 갔지? 싶었던 저는 그 영수증을 자세히 보게 됐는데 날짜가 3일 전인 겁니다. 3일 전이라면 남친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도 안 됐던 그날인데 싶었죠. 그 순간 뭔가 등골이 싸하더라고요. 그렇게 슬쩍 메뉴를 봤는데 커피 2잔에 디저트까지 먹었더군요. 그 순간 얼마 전에 미애 씨 SNS에서 봤던 그 사진이 확 떠올랐습니다. 저한테는 회사 일로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연락할 시간도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작 미애 씨랑 같이 카페에 간 거예요. 제 속에서는 불덩이 같은 화가 뻗치더군요. 저는 바로 남친에게 따졌습니다. 이거 뭐야? 뭐가? 여기 카페 갔다 왔네. 아, 그 영수증이야? 하면서 제 손에서 영수증을 뺏으려길래 제가 다시 확 뺏었습니다. 미애 씨랑 갔다 왔어? 제가 남친을 빤히 보자 남친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날 그날이잖아.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내 연락 온 것도 몰랐다고 했던 회사가 아니라 여길 간 거야? 제가 따지듯이 묻자 한 3초 정도의 정적이 흘렀을까요? 남친이 갑자기 뭔 소리야. 외근 간 건데. 그래서 바빴던 거고. 외근? 나 이날 외근 다니느라 정신 없었던 거야. 미애 씨랑 같이 갔다고? 같이 외근 갔어.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마침 그 카페 근처를 지나가게 된 거야. 미애도 너무 힘들다고 커피 한 잔만 마시자고 그래서 잠깐 짬내서 들어간 거지. 라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카페 위치가 주변에 죄다 술집이나 밥집, 카페밖에 없는 그런 동네인데 이 근처에 일을 하러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미애 씨 SNS 사진을 제가 봤는데 일하다가 중간에 간 사진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친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카페까지 들를 여유는 있는데 내 연락 온 건 몰랐다고? 그런데 남친이 오히려 한숨을 막 쉬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나 진짜 일했다니까. 그럼 내가 일 안 하고 미애랑 뭐 놀러 가기라도 했단 말이야? 아니, 상황이 좀... 내가 걔랑 놀러를 왜 가? 자기야, 하루 종일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그런 오해 너무 섭섭하다. 자기는 회사를 안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회사 생활 해봐. 어쩔 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을 때도 많아. 그런 걸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미애한테 전화해봐. 확인시켜줘. 라면서 막 확인을 시켜줄까 묻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자 남친은 더 큰 소리로 직접 물어봐. 어떻게 된 건지. 아, 나 진짜 섭섭하네. 내가 전화할까? 라면서 정말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굳이 전화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렇게 좀 어색해졌는데 남친이 그러더군요. 자기야, 미애는 내 후배기도 하지만 그냥 회사 동료기도 하고 또 석훈이 여자친구기도 해. 무려 내가 소개시켜준. 알지? 그건 아는데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같으면 기분 좋겠어? 자기랑 결혼하려고 요즘 쎄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오해나 받으면 와, 나 진짜 서운하네.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걸 보니 제가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 기세에 제가 밀린 거죠. 저는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고 남친은 다시는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진짜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일은 결국 그렇게 후지부지 지나갔고 정말 제 오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제 오해가 아니라 남친의 완벽한 연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후로도 저희의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신혼집은 남친이 혼자 살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의 집에는 이미 가구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가구 몇 가지만 새로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원래 사려고 했던 로봇 청소기가 빅세일을 했기 때문에 미리 사놓고 남친 집에 들여놓았어요. 일종의 혼수 1호인 셈이었죠. 오빠, 이거 써봐. 훨씬 편할 거야. 남친은 편할 것 같다고 좋아하고는 바로 사용하더라고요. 그 청소기는 남친과 제 핸드폰 앱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원격 조종은 물론 청소 시작, 종료, 오류 알림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사 모드라고 해서 전방 카메라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남친 집에 로봇 청소기를 넣어두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 작은 기계가 제 앞날을 뒤흔들 폭풍의 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결혼을 딱 한 달 앞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원래 남친과 만나 침대 및 소파 가구점을 둘러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아침 일찍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갑자기 회사에 급한 문제가 터져서 지금 당장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오늘 약속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다. 주말에도 일하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죠. 하지만 회사 일이 그렇다는데 어쩌겠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공방에 나와 밀린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핸드폰에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의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알람이었죠. 어차피 밖에서도 핸드폰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바쁜 와중에도 청소하려고 켰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 또 다른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프라인이 되었다고 작동 오류가 뜬 거예요. 인터넷 와이파이 문제인지 기계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저런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주행 바퀴에 이물질이 끼었거나 이동 경로에 문제가 생겼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번에는 실수로 베란다 문을 열고 작동했더니 베란다까지 청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물이 있다 보니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앱을 열었습니다. 청소기가 어디에 멈춰 있는지 확인해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로 집안 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나의 로딩 시간 후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카메라는 거실을 지나 침실 문 앞에서 멈춰 있었고 그 앵글 안에는 민성 씨의 침대가 보였는데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집에는 남친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고 했던 남친이요. 그런데 남친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남친과 미애 씨가 서로 뒤엉켜 있었거든요. 그걸 본 저는 육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상황에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죠. 저는 다시 폰을 들어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회사 일 때문에 약속을 취소한다던 남친이, 내 신념을 존중한다며 손끝 하나 조심하던 내 남친이 가장 친한 동료이자 친구라던 석훈 씨의 여자친구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신혼집에서? 더러운 인간들. 이가 갈리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스치더군요. 증거, 이걸 남겨야 해.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청소를 이어가면서도 틈틈이 남친과 강미애의 낯뜨거운 장면을 틈틈이 찍었고 저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일을 마친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기댄 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로봇 청소기의 고성능 마이크는 그들의 역겨운 속삭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오빠, 결혼 얼마나 남았지? 한 달 정도? 빠듯하네. 너도 슬슬 석훈이랑 결혼 준비해야지. 글쎄, 봐서 귀찮기도 하고. 왜? 석훈이 돈 많잖아. 돈 많은 건 좋은데 같이 있으면 솔직히 좀 노잼이야. 하품 나온다고. 오빠처럼 이렇게 스릴 있고 재밌진 않네. 그래도 석훈이가 알토란이야. 우리 회사 오너 외아들이잖아. 너 완전 로또 잡은 거야. 치, 오빠도 그래서 석훈 오빠 옆에 딱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라인 타려고? 당연하지. 회사 사장님 될 사람인데 눈도장 확실히 찍어야 할 거 아니야. 너도 내 덕에 시집 잘 가는 거고. 오빠는 내가 석훈 오빠랑 결혼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에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 가슴이 좀 아리겠지. 그래도 괜찮아. 결혼은 결혼이고 우리는 또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 안 그래? 오빠는 그 여자 사랑하긴 해. 솔직히 실제로 보니 뚱뚱하고 별로던데. 오빠 그런 스타일 좋아해? 사랑이라기보다 뭐 착하잖아. 와이프감으로 나쁘지 않아. 속썩일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럼 난 와이프감으로 별로라 이 말이야? 에이, 그게 아니고 너처럼 이렇게 화끈하고 매력진 여자를 어떻게 와이프 자리에만 묶어두냐? 너무 아깝지. 뭐래 진짜. 결혼해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만나자. 너도 좋잖아. 그러시든가. 근데 우리 이렇게 지낸 지도 벌써 꽤 됐는데. 오빠 그 순진한 여자친구는 진짜 아예 눈치 못 채지? 신기하네.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으니까. 와, 진짜 덩치만큼이나 좀 둔하다. 눈치가 그렇게 없나? 그런 면이 좀 있지. 순진하고 둔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거기도 하고. 둔해서? 딴짓하기 좋아서? 그나저나 저 청소기 진짜 꼼꼼하게 청소하네. 나도 저거 살까봐.
여자친구가 사준 거지. 혼수 1호래. 웃겨. 오빠 여자친구는 알까 몰라. 본인 신혼집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건. 죽어도 모르지. 걔가 그런 거 확인할 애도 아니고.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저와 석훈 씨를 번갈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를 둔하다, 착해서 결혼한다, 딴짓하기 좋다고 말하는 남친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저를 완벽하게 속여온 기만이자 배신이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을 느낄 새도 없이 오직이 더럽고 역겨운 두 인간을 어떻게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더군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순순히 파혼해주긴 싫더군요. 파혼할 때 하더라도 개망신을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은 내색을 않고 그 후에도 평소처럼 민성 씨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우연히 그가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샤워하러 간 틈을 이용해 그의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또 다른 추악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제 남친에게는 영태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친구라고 했습니다. 남친과 영태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게 되었던 거죠. 영태 씨 역시 제가 몇 번 본 사람이었고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차분해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대화는 거침이 없더군요. 야, 너 그러다가 네 여자친구한테 언젠가 들킨다니까. 적당히 좀 해라. 미애 걔랑 붙어 다니는 거 걸리면 어쩌려고. 에이, 안 걸리게 조심하고 있어. 걱정 마. 아니, 그렇게 좋으면 그냥 미애 걔랑 결혼하든가. 강미애랑 그렇게 죽고 못 살가면서 결혼은 왜 다른 여자랑 하냐? 야, 너는 집에서 매일 먹는 밥이랑 가끔 나가서 사 먹는 자극적인 외식이랑 같다고 생각하냐? 미친? 그럼 미애가 밖에서 사 먹는 외식이고 네 여자친구가 집밥이야? 그렇지. 미애 걔는 솔직히 결혼할 만한 애는 아니잖아. 왜? 뭐가 문제인데? 걔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뭔 줄 알아? 자판기였어, 자판기. 아무나 다 만난다고. 헐, 대박. 진짜? 그래. 그런 애랑 내가 미쳤다고 결혼하냐? 내가 걔 과거를 모르면 몰랐지. 그런 애랑은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야. 와, 그럼 놀기는 강미애 같은 화끈한 애랑 실컷 놀고 결혼은 세상 순진하고 조신한 네 여자친구랑 한다? 이야, 너 진짜 인생 편하게 산다. 이거 완전 쓰레기네. 원래 똑똑한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다, 임마.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지. 심지어 종교 때문에 아직까지 잠자리도 거부하는데 그거 존중해주는 척하니까 아주 감동해서 나한테 홀딱 넘어왔다니까. 헐, 진짜? 아직도? 와, 독하다 독해. 너도 힘들겠네. 힘들긴 뭐가 힘드냐. 밖에서 실컷 풀고 있는데. 오히려 좋아. 그렇게 순진하니까 내가 뒤에서 뭔 짓을 해도 절대 모를 거 아니야. 결혼하면 아주 고분고분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지. 인생 선배 형님 보고 잘 좀 배워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대화를 캡처하고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제 신념을 존중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비웃고 이용했던 그의 역겨움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남친의 저급한 언어와 뒤틀린 가치관, 미애 씨와 놀아나면서도 뒤에서는 경멸을 퍼붓고 그리고 저를 향한 철저한 무시와 기만까지. 그의 젠틀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습니다. 영태라는 친구도 똑같은 부류의 인간이었고요. 제 결혼 상대가 이런 남자였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예정대로 민성 씨는 4일간의 싱가포르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복수를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 그동안 계약했던 최고급 웨딩홀, 웨딩 스튜디오, 예물샵 등에 모두 연락해 결혼 준비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민성 씨 집에 들러 제 짐을 모두 빼냈습니다. 우리의 혼수 1호였던 로봇 청소기도 물론 잊지 않았죠. 그가 없는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며 저는 짧았던 행복과 그보다 길고 지독했던 배신과 기만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민성 씨의 출장 마지막 날 밤, 저는 먼저 석훈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가 가진 증거, 민성 씨와 미애 씨의 적나라한 동영상, 그리고 민성 씨가 영태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전부를 전송했습니다. 아마 석훈 씨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배신,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을 오너 아들로만 이용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성 씨가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 저는 회사 팩스로 민성 씨와 영태 씨가 나눈 카톡 대화 캡처본, 특히 미애 씨를 자판기라고 경멸하며 저의 혼절 순결까지 비웃던 내용을 그들이 다니는 회사 팩스로 발송했습니다. 팀마다 말이죠. 아마 월요일 아침 회사 전체에 그 내용이 공유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민성 씨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완전히 갈라져 있더군요. 야, 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석훈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퍼붓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회사 팩스는 또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저는 싸늘하게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왜? 네가 다 저지른 짓이잖아. 회사 동료들한테 네 저급한 민낯 좀 제대로 보여주려고. 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결혼 앞두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다 오해야. 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 봤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인가요? 코웃음이 절로 났죠. 오해? 로봇 청소기 카메라에 찍힌 내 더러운 불륜 현장의 오해라고? 네 입으로 미애는 자판기 같은 애고 나는 둔하고 순진해서 결혼한다는 그 카톡 내용이 오해라고? 내 신념 존중하는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비웃었던 게 오해라고? 웃기지 마. 결혼 당연히 없던 일이야. 네가 내 신념을 존중해준다고? 위선 떨지 마, 이 쓰레기야. 넌 그냥 날 평생 속일 수 있는 만만한 집밥 정도로 생각했겠지. 너는 이제 끝났어. 회사 꼴 좋다. 가서 네가 뿌린 똥이나 실컷 치워봐. 아주 개망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민성 씨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악을 썼지만 저는 비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 네 동영상이랑 카톡 증거 나도 고이 간직하고 있으니까. 누가 더 잃을 게 많을지 생각해보는 게 좋을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강미에게도 조민성과 친구가 나눈 카톡 대화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강미애를 자판기라고 부르며 결혼 상대로는 깜냥도 안 된다고 경멸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말이죠. 강미애 역시 뒤에서 놀아난 남자의 실체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똑똑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결말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조민성은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은 것 같더군요. 강미애 역시 석훈 씨와 헤어지고 자진 퇴사를 한 것 같았고요. 게다가 자신을 자판기 취급한 조민성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개싸움이 난 채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지인을 통해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로 강미애가 조민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시나요? 성병 감염 때문이었습니다. 강미애는 조민성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고
조민성은 오히려 강미애가 평소 행실이 난잡해서 외부에서 옮아온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결국 두 사람 모두 같은 종류의 성병 복균자라는 사실만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죠. 이제 그들은 평생 약을 달고 살며 서로를 원망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 우스워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몰래 즐기던 더러운 쾌락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끈질기게 그들의 발목을 잡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저를 기만하고 제 신념까지 더럽히고 비웃었던 그들에게 이것보다 더 통쾌하고 완벽한 인과응보가 또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더러운 쓰레기 2개를 한꺼번에 치워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불어 제 남은 인생 전체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후 저는 다시 제 공방에서 제가 사랑하는 보석들을 매만지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으로 정성껏 깎고 다듬어 세상에 내보내는 보석들처럼 이제 제 인생도 오직 진실되고 아름다운 빛으로만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